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충동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세계 1등 국가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민족 정기의 중심이 되어 있는 성스러운 고장 화순에서 국도 모시고 우리 가족, 우리 동포가 뜻과 정성을 다 합쳐서 결국 이 대전을 모시게 된 것은 한 성스러운 우리 민족사의 거룩한 빛이요 또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정성을 다 바쳐서 개국하신 한국 그 뜻과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조상과 어른들의 뜻을 이겨내서 거룩한 나라 1등 국가 대화합하는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건국 정신처럼 홍익인간 이화세경 정신으로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바라면서 이런 대화합에 이와 같이 모신 분들이 하늘뜻 속에서 큰 복을 지으시고 큰 사랑을 받으시고 큰 행운을 얻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복규 군수님의 기염축사가 있겠습니다. 정을 바치는 이런 행사가 아까 들어보니까 3년째, 34년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을 확보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마 이 숙모회가 설립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근본은 우리 충북 이 강동원 선생이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사제를 다 바쳐가면서 이 일을 이렇게 끌고 왔지 않느냐. 우리 하여튼 뭐 다행히 또 나이도 들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런 큰 행사를 이끌고 가기 어려운 처지인데 오늘 이 군수께서 앞으로 군에서 맡아가지고 문화원과 함께 이 국조전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짐을 벗게 되는 우리 충북 강동원 선생 어디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느 동안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아시는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버지께서 이 화순 현감으로 와서 한 3년 계셨습니다. 그때 다산의 형제분들이 거의 따라와서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다산 선생 결혼한 직후 16, 17 이럴 때고 자기 중형 정약전 선생이죠. 소남천 선생은 이 다산 선생보다 4살 위 중간에 한 분 계신데 아마 그분은 같이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오셔서 아버지에게 시중을 들고 모시고 오면서도 틈틈이 바로 하수 늪 뒤에 있는 만년사라는 절 곁에 독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주 한 30여 년 전에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독림사를 찾아와서 하순 어느 분도 독림사라는 말도 안 들어봤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영이 홍남수 변호사 아닌가 자주 어울리고 그럴 때인데 그거는야말로 뭐 하순 출신이고 하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그거는 또 나는 독립자는 말을 처음 들어보네. 그런데 우연히 내가 저 충북 강동원 선생을 내가 만났어. 아이 강형 이 독립자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아이 독립사태가 저가 있다고 말이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산이 기록으로 보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 지금은 밭으로 돼 있어.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옆에는 이제 만인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독립사는 폐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한 40일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겨울에 두 형제가 거기서 그 형 소남 정략자는 서경을 읽고 다산은 여행자를 읽으면서 40일 동안 두 형제가 학술 토론하고 눈 오는 밤에 잠이 안 오면 두 형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 형제가 한번 더 잘해서 이 나라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순시대를 한번 만들까 밤새 토론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다산이 남겼습니다. 내가 이 강연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그런 것이 훌륭한 일이 벌어진 곳을 묻혀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산이 이미 다 써놓은 겁니다. 다산은 기록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가서 반드시 거기에 있었던 일을 다 적어놓고 시로 하면 적고 뭐 기획물로 남기고 거기에 독림사 독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고 독림사 독서키 독서를 하고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독서키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강의하고 같이 읽어봤더니 이걸 뒤에다 새기다. 이 두 형제가 그 꿈많은 17, 8세 이 참 좋은 시절에 나라를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순시대의 꿈을 꿨다. 그런 이 위대한 장소에 이게 흔적이 없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냥 4, 5천만 어느 사비를 혼자 부담해가지고 거기에 독림사 독서퀴비라는 큰 비를 지금 그 독림사 입구 쪽에 가보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제 그걸 우리말로 이제 옮겨서 그래 돈은 전부 우리 충북이 되고 내용은 콘텐츠는 저희들이 제공해서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아마 다산이 계셨던 곳이 전국 여러 곳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 비를 세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해준 곳은 아마 하순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우리 강동원 형이 아마 그런 희사를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는데 그런 것과 이어서도 그 후로 대는 제가 서울로 가버린 지가 한 33년인데 이게 지금 32국존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국존이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는 걸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가끔 뭐 당분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쓰면 썩었는가 하는 걸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고 그동안에 참 숙모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이 단군 왕검이라고 보고 단군 성조 일부러 그 뜻은 정말 홍익인간입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대동사상이고 우리 조선에서는 홍익인간인데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한 이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져서 이 자본주의 말패가 정말 우리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기에 홍익정신, 홍익기관 정신, 대동정신을 우리 민족 정기로 받아들여서 이걸 숭앙하면서 이걸 이 국민에 갈려서 이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다 하는 이 일을 주관했다는 것이 우리로서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그것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벌이였다. 벌이는 기밤자 열암스님 그분이 바로 말하자면 한 철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을 다 결합해서 서울대학 철학과 기초를 만드신 분이다.
그 다음에 철학과 세계적인 철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기초 서울대가 만들 때 그 밑바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 논리학이라는 겁니다. 일반 논리학을 영어로 말하면 논리학을 뭐라고 할까?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이란 말은 라틴어 그전 말하면 그리스에서 나온 애초에 있어서 합리주의 원천 말 그것도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란 말에서 나왔던 것이 오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생각 나중에 좀 찬성을 해다 볼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드린 거냐. 어제 저녁에 집에를 들어갔더니 몸이 나빠져갖고 이제 저 오른쪽 발 정갱이 속에 이렇게 좀 그 고통 같은 거 쭉 뭐라고 할까 그 뼈가 말라가는 때 나오는 그 고통 같은 것도 있죠. 그보다가 골수암이라는 거, 골무이라는 거, 골다공증인가 그것이 막 수시가 아파 죽겠더라고. 그런데 그전에 얼마치 그 이제 말하면 방 돌아다니고 그러면 낫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는 일을 안 물고 돌아다니고 보다가 어떻게 무서웠냐? 얘라 모르겠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고 나서 책을 봤더니 책을 보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머리에 뛰어 들어가면 그 고통이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잡수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저는 다른 걸 아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강의 중이라서 미안합니다. 예, 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여야겠다. 그래갖고 이것은 혹시 어제 저녁에 만나서 그 미국 갔다 온 팀들하고 술 먹었던 것 때문에 부작용인 거 모르겠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찍 따뜻한 물 끓여갖고 먹고 나서 책을 봤더니 생각보다는 통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반 컵 내지 한 컵씩을 먹으면 좋아진다 하는 얘기를 실천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부터 결정을 했어. 이게 여기 지금 중용은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기본적으로 형식 논리학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실천 논리가 그 다음에 이번에 깔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덟 보다보니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못 했던 부분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럼 다시 읽다 보니까 또 모르겠어. 끊고 알아. 지금 어디 경찰이요? 104조. 네? 104조. 우리를 공부하는 누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다. 104페이지까지를 본다고 봤는데 그 안에 아니다. 104페이지 다음에 아니다. 104페이지 다음에 아니요. 내 계획으로는 어디까지 봤냐면 나는 106페이지 밑에까지 봤어요. 그것까지 안 했던가요? 내가 이해했던 거 있었어요. 네? 어째? 104페이지 104페이지까지 연지 원칙 거기 들어갈 사람이다. 104페이지 견지원 어디가 있어? 4장 견지원칙? 예. 그렇게 난 다행이네. 그래 여기 나오는 104페이지 나오는 견지원칙부터 나오는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중국에서 명나라가 청나라를 부딪혀갖고 명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관한 걸 쓰려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 몸부림을 치면서 읽어도 자료마다 조사해놨던 것도 무지하게 어려워 그것이. 왜냐면 제가 원래 한문 안 배운 데다가 중국 역사 잘 모르고 그렇게. 근데 뭐 다행히 그래도 여기까지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늘부터는 뭐냐, 특히 104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견지 원칙에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망해갈 때 중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왔던 중국의 애국자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누구냐? 그러면 저기 나온 대로 보자면 애국자라는 말만 노상승이라고 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상승에 관한 이 얘기를 읽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실력을 해결 못하는 문장도 나왔습니다만 느끼게 보이냐 그러면 오늘날에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전통적인 요소나 자본주의에다가 자기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을 열악해갖고 자기들 말하는 국가 민족 공동체 통일국가 만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노상승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노상승의에 의해서 마지막에 청나라에서 명나라 죽어가는 데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왔던 이 노상승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어떤 양반이 혼자 왕초하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딱 대조가 되어버려요. 자기를 던지는 대목들이 써져서 그 저로서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이 나고 있다 느꼈던 것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하나 약속을 드리려합니다. 저 104페이지부터서 넘겨보시면 그 언제 끝나냐 그러면 108페이지에 끝나죠. 104페이지, 108페이지까지 하면은 5페이지 나오죠. 이 문장을 번역을 제일 멋지게 해오신 분이 계시면 거기다가 상금으로 형님 상금을 한 10만 원 들면 적으시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10만 원 들어갖고 우리 공부하는 표준을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104페이지? 예, 104페이지부터서 예. 그 문장이 어디서 끝나냐면 108페이지 끝납니까? 저 생각에는 그 번역이 좋으면 한 분만 아니라 번역이 좋고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씩 해서 저기에서 무슨 내 연금에서 돈 30만 원 나간 게 문제입니까? 그거 갖고 서로 격려하고 공부해 가면서 내 실력을 보여주는데 상대방 실력하고 대조해 가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 선생님의 그 명번역이 저 뒤에 계시는 이 교수 번역하고 상충이 되어진 것이나 다 타협됐을 때 우리 같이 공부반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번역문이 나오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는 이제 뭐는 뭐냐면 관련된 역사적인 고증적인 그 근거들 더군다나 내 서석동 나보고 지금 내 방에 와서 조그마한 방구석에서 책도 보던 상황 속에서 아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지금 무덕 저기 학교가 뭔 중학교? 지원중학교 말씀하시죠. 지원중학교에다 지금 몇 개 놓고 있는 20만 원 넘는 책을 갖다가 모아놓고 같이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새끼들 띄워놓고 몇 번 사전 몇 번 갖고 골라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자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자면 집사람 백혈람 해갖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뜻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이런 것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늘이 저를 80이 넘은 저를 철저하게 공부시키려고 또 다시 시련을 주시구나. 그 처음에는 시련을 주시구나 생각했다가 조금씩은 집사람이 나서가고 온 것보다 보니까 그 시련이 아니라 은총을 체험적으로 느껴라고 기회를 주시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여튼 오늘 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저 책임지고 표준 번역본 한번 만들어봅니다. 이 부분이 해놓고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가.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지들을 동원하고 목숨을 던지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저기 노상승이 그 간절한 애국정신이 쉽게 말하면 현대적인 그 중국에 있어서의 애국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는 말하자면 3.1운동에서 일어났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노상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국가를 위한 몸 던지는 자세가 결코 중국민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말하면 사삼정의 근본 정신이다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렸다 해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그 부분을 중간까지 해 나갔던 것을 보니까 어디까지 했다면 그 여기 106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 밑에까지를 한 것으로 나왔다고 이제 체크한 것이 5월 4일로 딱 5월 4일에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써졌어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아침에까지 오늘 새벽 아침에까지 끙끙 알아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설명에다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부터서 104페이지부터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이제까지 조금 공부가 있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시간을 냈게서 그 대신에 정면적으로 틀린 거 틀린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104페이지 그럼 그 앞에 부분들은 그 앞에 부분도 말하자면 그 앞에 부분이 제일 중요시했던 부분이 102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그다음 화이분류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그 화두로 정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기 정정은 이선생 이여사님 가능하시면 102페이지에 나오는 화이분류 쪽에서 한번 번역해 보세요. 102페이지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뭐냐면 여인 위선으로 화이분류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 실제로 말하면 중용으로 실천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번에 화이트류에 관한 문제를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104페이지부터 들어가서 시간에 좀더 나가보자 합니다. 그러면 견지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원칙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양보와 절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유있게 지켜나가야 한단 말이 오직 기절, 철도와 기교를 가지고서 그 자기 마음 자세를 지키는 방법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견지 원칙이 너무 체면색 세우고 실천적인 명분 내세우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자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 근본 논리는 뭐냐면 내면 세계에 있어서 정신적 지켜나가는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견지 원칙과 그다음에 보지 기절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 뒤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이것을 자강불칙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견지와 견지 원칙과 그다음에 절제라고 기절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놓고 보자면 내면 속에 있어서 자기 정신적인 주체성 자강불칙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글자를 썼으면 쓰었는데 자자는 스스로 자자하고 강자는 팔국자 밑에다가 팔국자 변에다가 한일 발전 한일 그래서 한일 세에 가오다 발전 두개 그대로 그것이 강토강자 북토라는 뜻이죠. 자강이라는 말은 땅덩어리를 튼튼히 지킨다는 뜻이고 나라를 지키다 하면 정신으로서 내 마음을 지킨다. 그게 불칙이다. 불칙이라는 것은 안불자, 실직자 그렇다 말하자면 자강불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제가 모셔왔던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강청화 큰 스님이 갖고 계신 수행법은 뭐냐면 어디 물어봐요. 좋아하세요. 청화 스님은 수행법이 뭐예요? 강청화 큰 스님은 수행법이 뭐예요? 혹시 이해가세요? 장좌 불알 소에는 그냥 말은 경계고 주무시지 않는 경계를 돌아갈 때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장좌 불알한 말 속에 뭐냐면 얘기한 대로 보자면 자강불식의
근본적인 자세가 몸에 배버렸을 때 장작 보는다. 그 저는 어렵게 장작 보는데 저도 한때는 좀 뻔다가 한다고 버티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씩만 자고 버텼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노래 이제 들어 누우면 이제 코 골고 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꿋꿋하게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지키는 자세를 같이 한다고. 그것은 첫째로는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이 견지 원칙이고, 두 번째는 보지 이 기절이라고 기계와 절도를 항상 지켜나가는 실질적인 말하면 자기 내면 세계의 원칙이 뭐냐? 정신적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했던 것들이 앞에 나가는 도의 원칙에 관해서 앞에 본 뒤에 부분들 이렇게 말하면 4개 도의 원칙에 관한 4개 구절 중에서 뒤에 부분 2개를 합친 것이 나라가 도리가 법도가 있을 때는 그 법도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나라가 법도가 없을 때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지키는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을 4개의 이 마음의 원칙에 관한 것들 후단에 나와는 것 2개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국유도와 국무도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자면 이거 나가 보시다. 국유도 나라애가 법질서 가치체계가 유지된다고는 당연히 좋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사람은 뭐냐? 주체가 되어갖고 그 국가의 법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체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유도이면 불변 색번 나라에 지켜놓은 유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색번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다시 말해 국유도에 대한 법도 원칙이 있는 나라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자세야말로 어쩌냐, 이것이야말로 강제교역, 이것이 당당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로 지켜낸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도 물자 같은 나라가 있을 때는 물자 같은 나라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물자 같은 나라를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치사불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라의 법도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애국이 아니겠냐. 그것이 말하자면 국무도인 시사불변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강제교, 이것이 꿋꿋하고 당당한 나라를 책임져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거 갖고 생생내고 해갖고 농나라 사람들 붙여갖고 단쳐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 지켜나가자 하는 것을 설명해갖고 4개의 법도에 관한 자세를 그중에 마지막 2개 부분을 인용해갖고 설명한 것이 여기 말하면 견지원칙과 보지결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들어보자면 시는 역대 지사인인들이 소존숭적 신념 높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상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뜻있는 분 그리고 성품이 인자로우신 분들이 인류를 화합시키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되어갖고 받들고 있었던 존중하였던 그분들의 내면 세계에 있어서 가치체계, 하지만 자강불직은 마음 자세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은 야시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공자님께서도 이 추승했던 군자의 정자지강, 군자가 꿋꿋이 지켜나가는 마음 지키는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봤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얘기에는 좋은 때는 잘하고 나쁘더라도 더 안 들지도 지켜나가는 자세야말로 그 역대의 지사들의 다음에 인인들의 기본 자세고, 그 상징적인 어른이신 공자님께서 2층 동안 지켜오셨던 군자의 근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자면 군자니 강적 핵심은, 군자라고 하는 군자 여러 가지 뭐라고 나왔습니다만 요즘 말로 하자면 지식이라고 그럴까, 의진 사람이라고 할까, 지도자적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에 있어서 핵심적 마음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중점 뭐냐? 강적 핵심은 뭐냐면 시시 견수 중용지도 전체화에 이루어진 중용지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용지도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에서에서 여러 가지 중용은 이게 어디 많이 있으니까만은 천하람대로 그냥 결론 내려버립니다. 중용지도를 뭐라고 하냐? 그 일만 끝나고 나면 화이팅은 되는데 그 화이팅을 깨는 방법은 뭐냐면 하모니라고 한다. 자, 말하자면 가운데와 중심과 변두리가 항상 균형을 통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계다. 그것이 중과 변이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계가 뭐냐면 조화다, 복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중용 전쟁사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를 점령에 들어가면 점령군이 제일 먼저 치우는 것이 무덕, 제일 먼저 치우는 것이 점령 지어가서 제일 먼저 치우는 것이 뭔가? 인구 뭐? 인적사항 파악하는 겁니까? 인구. 문서 중에서 뭔 문서? 바로 말하자면 사람 머릿수에 관한 문서가 호적 관리가 즉 민족 관리가 제일 첫째입니다. 호적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 토지 관리에 관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놈 사람이 누가 어디 붙어 있었냐 감투 쓴 놈들을 잡아 이제 정책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관리 정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얘기가 어디서 들었냐 하면 이제 일본 놈들이 망해갖고 도망갔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 다스릴 때 썼던 문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정신없습니다. 그동안에 공산당 권은 뺏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서울에서 우리 일본 놈들 통치했던 문서를 제일 많이 확보해 나갔던 애국단체가 어딘지 혹시 기억할까? 이경섭 교수 누군지 어디 혹시 기억할까? 고려대학입니다. 고려대학에 계셨던 애국자들이 전부 다 써갖고 초설정독부 갖고 있는 문서가 뺏었습니다. 그럼 갖고 만들어갖고 어디 왔냐 고려대학 갖고 와서 만든 것이 그것이 우리 한국사 민족문제연구소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말하자면 일제 침략에 대비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 중에 고려대학의 그쪽 부분은 제일 앞장서 갖고 만들었던 양반이 고려대학의 그 국사연구원 만들었던 그 국제법 학자였던 박춘호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 바로 뭐냐면 광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친일파 내지 학생운동에 관련된 애국자들에 관한 자료를 전부 모았습니다. 거기서 만들어갖고 그 고려대학의 중심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광주 중심으로 호남 독립운동 비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다 그 보고를 하는데 돈 좀 모아주고 해주라.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앞장서갖고 저는 우리 하동정가 중에서 한양대 병원장한테 정환영 박사를 비롯해서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조명 정환상 지원부라 만들고 여기 교수 동원해갖고 돈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100만 원, 가능하면 그 다음에 300만 원씩을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놈 가지고 만들어갖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비사라고 한 내용을 얼마 되냐면 3,000권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주어서 학생 독립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또 동지에다가 그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집어보면 그거 뭐냐? 친일파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거 발표되면 난리가 나버린다고 그럼 딱 덮어갖고 안종일 회장이 딱 덮어보고 배분 안 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딱 보냈다고. 난 돈은 내가 그러고 거기다 쓰는데 그 속에서 들어보자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저걸 알기 위해서는 저 구성원들 저 밑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 일본 놈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관한 정보부터 싹 본다고 하죠. 미국 놈이 들어가면 미국 놈을 더 본다고 하죠. 언제 들었나? 로마가 들어갔을 때 세계 정복을 하면 로마군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 두 번째 토지에 관한 정보, 재산에 관한 정보를 빼앗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이 얘기를 해줘야 역사 공부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뭘 말인지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보자면 바로
아까 노상승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렇게 들어가서 만에 올 때에 대비해서 방어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쳐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그 정보들을 다 모아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노상승이는 관직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건 뭐예요? 담임료, 호부주사, 호적계, 다시 말하면 민족의 국민들 구성원들에 관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거기서 연구를 하러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상승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큰 차원의 사회적 구성의 요소를 파악하려고 그랬죠. 당시에 그러면 그쪽에 제일 힘 다 갖고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암관, 음관이라고 하는 거지. 음관이 뭐예요? 한관입니다. 한관인 위충현이라고 하는 놈이 다 반드시 뭐냐 하면 관리와 양관 하다 보면 임금 배후에 예를 들면 황후 뒤쪽까지 전부 조사하려면 그것은 그 정보를 알아야 할 정도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노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한관 이 대빵인데 한관 대빵이 그런 노충현이가 뭐라고 하냐 하면 정파지 조정의 깊게 숨어있는 인간관계 내용을 곧바로 파악해 가기 위해서 정파정은 뭐 들었냐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대사 박해 독립당인 그렇게 하면 그 한관 능력이 앞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놈은 명나라에 있어서 그 인간관계 막후에 있는 숨어있는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는 놈들이 쳐들어오는 데다. 그쪽을 막으려면 뭐냐? 다시 말하면 명나라를 뒤집어갖고 명나라 약점조사해갖고 쳐들어오고 있는 여기 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하면 동쪽에서 왔다 만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명나라를 전복해갖고 청나라 만들라고 운동은 지금 청나라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타들이 여기 독립당이다. 독립당 세력들을 때려 부숴갖구나 생각을 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키는 임금이 제일 충성한 조직은 누구냐 그러면 결국 환관들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환관전이 바로 대사란 말을 함부로 그냥 멋대로 말이야. 그래서 독립당 쪽을 쳐들어가 가지고 잡아들이고 뜻을 펴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중에서는 다시 말하면 정부 속에서는 조중에서는 크다 관리가 음당 쪽에 붙잡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 잡아다 죽이고 뭐하고 쉽게 말하면 그네 음당이 뭐하고 댕기냐면 현재 검찰 조직을 가지고 반대판을 잡아다 뜯어치는 권력 행사를 했던 조직 같은 것들이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죠. 그래서 그쪽에 자연히 명나라가 엎어지고 청나라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중에 있는 허다의 관리들은 바로 허다의 관리는 뭐냐 하면 청나라가 새로 일어나고 명나라가 망하면 거기 청나라에 붙어서 벼슬로 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의 관리들은 보다 음당 모두가 우월이 뭐냐 하면 한관들한테 불알간 놈들 밑에 붙어갖고 한국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음당에 붙을 국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상승한테 대해서도 뭐라고 꼬시는 내용들이 뭐다 들어왔겠죠.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노상승이 보기에는 아주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노상승은 멸연시기, 연자는 그럴 연자 못된 놈들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연시기 다들 못된 놈들이라고 무시하는 자세로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노승상은 어떻게 됐냐 하면 노상승은 27세가 되어가지고 큰 다시 말해 아까 그 못된 놈들을 탄압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니까 27세에 대명지부라는 것이 대명지는 주로 말하면 호적부를 중심으로 관리했던 그 정부 부서였던 것인데 그것을 그쪽을 담당했던 부서가 대명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명의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대명지부에서 거기에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 대명지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무부랄까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그 사람이 27세에 책임을 맡아갖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하다 지방엔 이 위요 많은 지방의 하다의 지방들이 위요 뭔 짓을 했냐 그러면 천미 유충현이 아까 말하자면 환관 대빵한테 유충현이한테다가 천미 눈동자를 던지고 눈치를 봤다 말이야. 아부를 했다 말이야. 눈동자를 던지고 그러면서도 분분 세상에 그때 뭐냐면 위기 근조 생사 그 환관 벼슬 놈들한테다가 붙여갖고 그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고 성인이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다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사당을 지어주는 추모각을 지은 거죠. 그것이 그때 이 대형을 보면서 무엇인가 느꼈냐면 얼렁이 되고 있다가 머리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저 뒤에 이 교수 기억할 것이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되었을 때 이승만 박사 칭송하는 노래가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바로 말 이승만 박사 성인 취급들을 한다.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이 이승만 박사 기념관에 이런 내용들이 벌써 지금 한관 놀러오고 있는 한테 붙어갖고 유충현이한테다가 유충현이 기념관 그다음 성인 분자로 지구본 유충현이 기념관들을 지으려고 했다. 유충현이 살아있는 기념관이 바로 여기서 말하자면 무엇이냐 그러면 생사라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성인으로 모셔서 차랑 찍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후에도 있고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 비슷하게 말하면 이쪽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김대중 선생의 기념관 같은 것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부는 이 관원 창의 주건 그래서 대명부라고 하는 아까 부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그 끝까지들은 대명부는 또한 위관 관원들이 무엇을 하냐면 창의 주건 창의 주건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유충현이를 추모하는 그 기념관 내지 성인 각할 추모각들 짓는 작업을 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충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바로 창의 주건 그 사람 공적을 높여서 기념관을 건물 짓는 추진 운동을 한 것이 바로 말하면 여기 말하면 주건입니다. 그 건축업 이 건설의 파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창의 주건을 직역하자면 건축 기념관 건축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휘했다. 그러다면서 그 속에다 뭐냐면 너도 잘 따라만 붙어야 그래갖고 그다음에 노상승이한테다가 너도 붙어라. 그래서 노상승이로 청해서 참여해라. 여기 너도 꼽자리 기에 너도 따라. 그래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상승이가 꿈꾸는 사람 거기 붙을 것입니까? 노상승이는 바로 한 말이 그 말 붙으라고 한 말 듣자마자 저도 거절 마단성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꽃이야 맞아 그냥 맞아 그 자리에서 바로 맞아 저도 거절 그 자리에서 마단 짓거리지 마라 한건놈한테다가 그 뒤에만 이제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대명부 속에 있어서는 타는 그렇게 해서 이런 역정놈들다 그래갖고 그것은 그는 타는 여기서 말하자면 아까 노승상입니다. 노승상이가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노상승이 참 혼동하네. 노상승이가 평억용 야들 이런 운동하는 놈들은 임금 있고 나라가 있는데 무슨 화한 놈한테다 기임관 지지 한다가냐 그래갖고 억눌러 버렸단 말이다. 그래서 평억료란 말은 평이나 억이나 똑같지만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고 억눌러 버렸다 탄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타기 원독 항의한 놈들이 많아갖고 그쪽 편들다가 노승상이한테 잡혀갖고 감옥살이 한 놈들이 많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승상이는 엄징 악패, 못된 패는 뭐냐 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 거 있잖아요. 나쁜 짓거리 한 놈들을 엄징 철저하게 징벌 단속을 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 권력 남용한 놈들을 갖고 그 권력 갖고 너희들이 황관 기념관 진다고 하냐 그걸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악패 탐관 관리 나쁜 짓거리 하는 관리들과 폐에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 벌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한쪽에서 바로 말하자면 그 노승상에 의해서 노상승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치위기 일치 한쪽에서 공무원 정화운동이 바로 일치니까 정화운동이 노승상에 의해서 비로소 일어나게 된 것이냐 그러면 바로 아까 환전놈 기념사업이라고 문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설명하면 실례합니다. 숭정 2년이 바로 명나라 마지막에 임금 유종입니다. 마지막 임금이 집권한 지 2년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되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청나라를 어디서 중심으로 하냐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청나라 병사들이 만주에서부터 접경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중국 본토로 넘어오는 방법으로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청병이 범경이다. 청나라에서 누라치가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나가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경보하였다. 경사는 승사자가 아니라 이것은 군대 사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경사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지금 청나라 군대가 반란군이 쳐들어오려고요. 그런 경보를 합니다. 알렸다고 말이에요. 방어합시다. 그렇게 되니까 노승상이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노상승이가 어떻게 했겠냐 당시 어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청나라 이 반란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있는 노상승이 쪽에가 전부 모아져 있었고 그 뒤에도 나온다만 그때 군대 주도권 갖고 파 갈라잡고 서로 모아보다 보니까 많은 명나라 군대들은 서로 헐뜯어갖고 다쳐서 서로 상호 고발하거나 잡혀갖고 죽고 해갖고 거의 완전히 군대들은 지기들끼리 싸우다가 말하면 명나라 그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청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던 지도자는 결국은 싸울 만한 군대 통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노상승이 하나밖에 없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쭉 설명이 나오고 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나가자면 노상승이는 청나라 병사들이 천으로 올라갈 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노상승이가 기병근왕 군대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갖고 임금한테 가서 그 군대의 동원 체제를 준비를 해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청병이 다시 이제 노상승이가 일어나갖고 군대 끌고 가서 방어체제 만들었다 한 정보가 들리니까 청나라 군대들이 잘못을 하다 보면 노상승이가 붙으면 못 될까 싶으니까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청나라 군대들이 서울 쳐들어왔다가 북경 포기하러 왔다가 뒤로 물러났다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승이는 위방의 청군 개차 내분 이제 틀려 청나라 군대가 또 쳐들어올 것이니까 대비하여 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노상승이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대명 병비 가이 정식했다. 그래서 얘는 청나라 군대가 잠시 물러갔지만 명나라에서는 명나라대로 국가 방위 체제를 위해서 군대 조직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 뭐냐면 대명병기 명나라의 군대 국가 방어를 위해서는 가이 군대의 전체적인 군대 체제를 바로 정비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명군기 군대의 기강을 분명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연명군기하고 그 다음에 가강
연병 군대들 훈련 체제를 또 가강하게 됐다. 그 다시 말하자면 여기 노장군에 의해서 비로소 정신 체제가 한 체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정비가 되어서 군용이 대진하고 군대의 기세가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나라 군대가 기가 깊었다. 그 한말이 뭐냐면 인칭 천웅군 하늘이 보낸 웅장한 군대다. 우리 군대는 이제 정식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웅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후처며 진압 그 군대들이 동원돼 갖고 뭐냐면 농민 군대가 반항한 것, 농민 반란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농민 군 유공 진압 농민군이란 말은 농민 반란군이죠. 농민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여기 천웅군이 아까 했던 내용에 의해서 공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승이가 더 다시 올라가지고 뭐냐면 승림 이 우부 도의사 그 우부 도의사는 아마 근데 우부 도의사니까 오른쪽 왼쪽 이쪽 보자면 우부니까 여기로 보자면 이제 동쪽을 막은 것 쪽이죠. 다시 말하면 동부군을 해서 부군을 북쪽을 방어하는 군대 총사령관 아니 부사령관이요. 부사령관 자리를 이 포의사의 자리를 맡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글로 인해서 뒤에 나온 것 같이 총리, 하북, 하남, 산동, 호강. 하북, 하남이라고 것은 말하자면 하북, 하남은 하는 뭐냐면 황하입니다. 황하를 중심으로 한 북중국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 체제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호강은 호남과 이 광동과를 연결시키고 하지만 북중국 황하 지역의 방어 체제에 관한 총책임자가 되어갔고 그것이 퍼져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사천성 지역까지 군대에 영향을 미쳐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겸호광 순무 호남 지역과 광동 지역 호남과 광동 지역의 군대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러 감독하러 간 것이 뭐냐면 호광순무 광골 군대 동원은 기동부대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승림 병부 시랑 그 다음에 국방부 장로위원회가 참모 통참모를 한다가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말하자면 병부에 관한 시랑의 자리 즉 상서 즉 장관 자리 밑에 자리가 시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차관급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천 병부 좌시랑 그리고 나서 병부 좌시랑 좌군 총사령관까지를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총독 그 다음에 선주 대명 산서 군무 다시 말하자면 만주 쪽을 방어하고 있는 중국 본토 북방을 지키는 총사령관의 책임까지 맡게 된다. 여기까지로 봐서는 바로 다시 말하면 청나라에 의해서 만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란 체제를 방어하는 총책임을 바로 말하면 노상승이가 맡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노상승이가 다시 말하면 명나라의 방어 국방 내지 운명을 좌우할 정도까지 고생을 하면서 지켜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다음에 잠깐 나온다면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군대들끼리 서로 헐뜯어갖고 죽이고 살리고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장성들이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처벌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남은 게 뭐냐면 명나라에서는 군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노상승이 밖에 안 되었고 노상승이한테 다 떠맡기가 미치면서 막으라 해놓고 또 노상승이가 걸리고 있는 군대는 빼갖고 지들이 다 만들어서 노상승이를 죽이게 된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600페이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노상승이가 몸부림치면서 막아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얼마 남지도 않은 5,000명 군대 갖고 500명 군대 가지고 결국은 적군하고 싸우다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서 산화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제가 보면서 뭐냐면 6.25 쳐들어왔을 때는 군대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 후에 있어서는 별자리 따고 뭐다 보니까 전부 청와대 중심으로 해갖고 군대는
사실상 세력 발견장만 되어버렸지 전투하는 군대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뭘 보면 나라를 지켜왔던 전투하는 군대의 중국적인 상징적인核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노승상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뭘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방송 현재까지 했을 때 이 부분은 오늘 다 못 듣을 것 같은 게 현재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네.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색을 딱 내셔보고 뭔 등이오라. 이런 것도 예.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면.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라 딱 매겨가 인그래 누가 맨날 보시란 말이야. 아이고. 아니 우리 여기서 지금 제일 모범에서 잘 여자 아니 성명 선생님이 아주 딱그 배경 다 해갖고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아니 네, 뭔가를 여기서 배경 첫날 여기서 배경 딱 할 것이 없어. 그 말고 하나 기록으로 남겨놓자 말이야. 그 경쟁 붙여놨게. 왜 이선생 내가 너무 장수가 너무 심했는가? 형님 거기에 보면 중국 지금 공산국가 아니요 엄청난 애국자들 나와 있습니다. 세계 문제 자기들 이 공동 운명에 관한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틈만 있으면 그 바이든은 그냥 볼셰비키로만 돌아보라고. 중국은 내면으로 세계 제1위다 하고 예. 그런 자부심이 그 동시에 그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공자님, 맹자님이 인류 공동체에 관한 상징으로 그 뜻을 딱 연결시킨 것이 결국은 중용 아닐까요? 형님 어떻게 좀 나이 잡신 분들 모아서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같이 평범한 교육 방향을 맨날 맨날 회계 교수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공부하는 할 수 있어. 그거 하자면 해요. 제일 좋지. 그런데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노래 없는 거나 또 차리면 거기서 쇼하고 자빠졌으니까. 교수 할 일이 없으면 산업이 터지고 어제도 있고 진짜로 뭐 여기 호남만 하더라도 정황조 선생하고 여기 안방준 선생하고 기고봉마하고 저기 저 송수 선생하고만 모아나로 방사장창 모아나로 여기서 진짜 애국자들 다 모아줍니까? 광나장창이 신을 말하자면 태계를 능가해 볼 수 있는 눈 깜짝도 능가해 볼 수 있는 기초가 다 이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장성 피람성 같은 데는 필요 없이 결혼을 하고 앉았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거기 하수 선생은 근본 정신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놈을 발표하고 날 때, 요거를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라고 말이지. 지난번에 그 보성을 갔다 오면서요, 이 안방준 선생님 그 은봉전서 속에 있는 진짜로 중요한 내용 글들이 모범적인 글들이 있잖아요. 그럼 몇 개만 골라갖고
책을 내서 법선시켜도 1월달에 그랬어요. 호남 중심이 돼갖고 일본 놈을 막아낼 수 있는 기본 정신방이 딱 나온다 말입니다. 외워서 있는 지식이고 수정하고 이런 것이 지식이다. 근데 우리 중심은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삼 3년 20일 남았을까? 혼자 훌륭하신 혼자입니다. 아유, 딱 다시 머리한테 안 돌아. 역시 쓰고 보는 것이지. 쓰고 그래야 친구 이게 좀 명나라는 지금 우리가 그 명나라 망한 대로 배운 뒤 우리 이제 만주군의 그 금군의 만주족에 의해서 이제 하지만 지금 오상계 나오잖아. 오상계가 그 명나라 말하자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정규군이야. 의용군이 아닌 훈련 받은 의용군 한 5만 원 하고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당시에 그 청군도 빨리 진격을 못했어. 그런데 오상계가 청나라를 붙어버렸어. 그 5만 병력을 가지고 왜 붙었냐면은 그때 뭔 말이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말하자면은 청나라 아니 그러니까 명나라 그 한국을 지키고 있던 불알 없는 황관이 반란을 하고 내통에 그 대문을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들어갔어. 반란군이 먼저 청군이 들어간 거 아니야. 반란군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명나라 황제가 그 황후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하고 됐고 그 명나라 그 이제는 그 자연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연공원에 가갖고 자기 딸이랑 자기 부인은 자기가 죽이고 자기는 목매를 내가 죽었어. 형제 마지막 형제가. 그리고 뭐라고 떠났냐면은 모든 것은 내 죄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오삼계가 반란군에 의해서 자기 황제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청군한테 협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명나라가 멸망하게 돼. 이게 결국은 분열 때 명나라 군대가 도성을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 그 반란 이름이 우리는 생각이 안 나. 그 반란 군대들이 도성을 먼저 점령하고 황제가 죽고 그렇게 이제 오상계 정입을 가지고 있던 오상계는 청으로 타고요. 이자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 이자성이 먼저 한국을 들어갔다니까. 청나라 군대 들어가. 지금 그 안에 그 청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청나라 그 누르와치를 비롯해서 그 청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 머리가 더 명나라 쪽으로 튀었단 말이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유명한 학자들을 전부 다 명나라보다 그 청나라 쪽에 미리 불러 들여갖고 지기표로 훈련시켜 왔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청나라의 문화적 능력을 중국 문화를 계승자를 만들 준비를 누르와치 비롯한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를 먹어도 청나라는 끄떡도 안 해. 쉽게 말하면 그 머릿속에 뭐냐면 우리는 청나라 만들려고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중국 문화 계승자라 입장을 만들었다고. 문화는 청나라를 받아들이면서 풍속은 자기들 네, 풍속을 하는 것이 그래 이름은 그 청나라 명나 합쳐갖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미국 사람들이 싹 그놈을 뺏어다가 만든 것이 뭐냐면 연칭 연경영투소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잖아요.
그 연경연구소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문화는 중국 문화 다 받아줬어. 이건 뭐냐? 연경이 뭐요? 연경이 청나라 소리. 그 청나라 문화란 말이죠. 그 미국이 만들어갖고 있는 내용은 의도적인 내용이죠. 중국을 무시하려고 난지 밑에 넣으려고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경이라고 만들어 보니까 거기 붙다고 만들어서 그 연경의 제일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이고, 주도권 두 번째는 중국 문화 연경연구소의 중국 핵심은 만주족이 아니라 전 중국이야. 그런데는 이름은 만주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여갖고 동양 것을 덮어두자 또 만들어갖고 미국이 도와서 끄집어갖고 한 것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하지만 중국의 버금가는 동양 문화인 것처럼 해갖고 연칭연구소에다가 일본 연구소를 두 번째로 큰 흐름을 만들었어. 거기 따라가갖고 우리가 일본을 질 것이냐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갖고 한국패가 가서 붙어갖고 저 연경연구소 세 번째 앞타일 디파트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한국관이요. 그 제일 큰 것은 연경 중국관이고, 연경 말이 연경이라고 하면 그건 청나라에서는 중국관이고, 두 번째는 일본관이고, 세 번째는 한국관이고. 근데 한국관 그게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형님 그 내 사촌의 그 정향숙이 남편인 윤충남이가 그 연구소 총책임자. 이제 사학자들이 세계적인 사학자들이 이 청나라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 아주 소수 민족이 그것도 문명적으로 아주 그 야만족이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그 한족 중국 저 진시황 때부터 끝에까지 해서 제일 큰 국토를 가진 것이 청나라예요. 그리고 그 한족이 별 저항을 없이 함께 이렇게 동화됐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서양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주의하고 자기 견해를 쓰고 연구를 올려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더라도 인구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똘망한 만주족이 그 무시했던 족이 청나라를 점령할 수까지는 있어. 그러나 그 전체 그 한족을 자기들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함께해서 200년이나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다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연구 대상이죠 말이야. 네, 그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 스승날을 맞아서 세상에 무덤 이라봐. 예. 여기다가 내 갖고 있는 20만 원 보태서 아까 우리 하고 있는 이 앞으로 해야 할 일지 예. 해야 할 일 기금으로도 예. 갖고 왔는데 예. 앞으로 우리 여기서 새롭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한번 만드십시다. 그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뭘 해야 하냐면 만약에 분위기가 잘 되면 조직이 되고 활성화되면 제가 광주시장 만나서 내가 소장하고 20만 권 여기다 기초를 하라니까 더 모아갖고 100만 권 도서관 우리 광주에 우리 학문은 풍토를 화담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중심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자. 미안하지만 아주 쉬워서 제가 하려합니다. 자네 시장 될 동안까지 내가 국회의원 나오라고 꼬시면 받았으니 내가 정치를 하려다가 안 가고 네가 해줄게. 내가 무난한 사람이다. 그 뜻 알아라. 나도 정치하려고 뽀짝 그랬으면 나 지금 좀 빠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뜻 생각해서 여기다 우리 어른들 모아갖고 공부원 풍토 만들더니 도와주지 안 돼줄래. 그렇게 하면 아마 강기정이가 의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와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 위에서 여기다 무엇인가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생각이 제 꿈입니다. 그 뜻을 이 내용에서 그 구상은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이 모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새로운 우리 학풍 만들고 인재 모으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당당히 우리 단군 왕조 이후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뜻 갖고 만들어진 거야지 중국 똥 뻗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우리 정신 한번 만들어가는
조그마한 몸부림치는 자세 한번 시작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다가 돈만 있으면 내가 한 1억 버텨버렸으면 썼는지 1억 버티면 나는 이제 새끼들하고 저 몸량은 집사람 어쩔 것이냐 싶으니까 이런 많고 기회 있는 대로 돈 천만 버틸 준비를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갖고 희에 나가길 바라고 오늘 요 스스로 날이 아니라 스스로 날이라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뭐 뽑읍시다. 그런 생각하고 오고 감사합니다. 예. 살려나가실까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이번에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정부로부터서 500억인가 몇백억이 어디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고 지금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글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관계적으로 함께 들어붙어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작지만은 우리끼리 돈독하게 모아지는 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고 일단 여기도 잘 갖고 책임이지. 나도 여쭤라 말 거죠. 나도 가보려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에 적어도 알차게 작지만은 당당하게 우리 모습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우리가 지켜나가는 마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요 얘기 꼭 근래에 들어서 근대사를 공부하다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만주와 중국을 통합한 것처럼도 보이게 하고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도 하고 내용에 통합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던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를 결합시켜서 중국 갈라져서 안 된다는 얘기를 이끌어왔던 중국 아버지 누굽니까? 중산 손문 선생입니다. 손문 선생은 중국을 갈리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서양에 힘들이 하고 있다. 그 중국을 만주하고 중국을 갈라가지고 아시아의 분쟁 원인을 만들라고 하는 근본이 원흉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해봤습니까? 일본이지. 일본 이 교수 누군지 알까? 그것이 바로 말하면 2차 대전에 이끌어왔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그 삼촌인 세오도르 루스벨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놈 꼬셔갖고 미국하고 지들끼리 음모해갖고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미략으로 해갖고 탑스트 가스를 미략을 통해서 조선을 일본 먹는 문제를 지금 양해했다는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일본을 망하게 한 것이 미국이지만 미국을 최고로 키운 것이 또 미국. 바로 그것이 일본 미국은 아무 관계가 없이 일본은 언제 알고 고개만 끄덕끄덕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다 알면서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조종했던 사람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삼촌이 그 앞에 누구 대통령 내가 죽어버리니까 부통령으로 계승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소련하고 울타리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누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테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테오도르 루스벨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말하자면 탑스트와 가스라는 일본 회사이고 탑스트는 국무장관입니다. 지기들끼리 은밀히 지기들끼리 아래 것들끼리 짜갖고 있던 것처럼 각본을 만든 거 천만의 말씀이다. 지기들 앞장서에 나는 모셔보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로 인해서 만주하고 중국을 갈라가지고 아시아에서 분쟁 문제가 대국적인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갈라지고 그 다음에 참여하자.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 그 과정으로 만들어진 도화선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만들어갖고 러시아하고 만들어 노이전쟁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차례차례 철중하고 땅끝이 정식을 취하면서 미국이 같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일전쟁을 하는 경우는 이모 곤란 때문에 청일전쟁이 났다고 그러고. 이모 곤란 때문에 핑계대고 그 후에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갖고 아시아를 분화시키는 시작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그 삼촌인 세오도르 루스벨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오도르 루스벨트가 2번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4번 합니다. 그 루스벨트 집안에서 6번 미국 대통령 하는 동안에 아시아를 분화시키는 모든 문제, 그래 미국 강력파, 군대파가 몇 파가 지금 아시아 지배하기 시작해
일본을 품어가지고 만들어진 태평양 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분명히 알았더니 그리고 안다 딱 덮어보려고 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탑스카스라 미략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입니다. 에이 걔가 뜬더라. 그 미략이가 다 짜고 찍는 것이 뻔히 하면서 왜 미략이라고 거기다 몸 숨기고 아무 지라고 잡았냐. 그 미략이요. 노골적으로 음모해갖고 말하면 아직 하려는 건지 되게. 거기에 다 붙어있는 죄송 말씀은 기독교인도 다 관여해서 그쪽 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 적은 아시아를 분화시켜갖고 특히 아시아에서 약소국을 분화시켜갖고 지들이 희생시키려고 하는 제국주의 가장 핵심 뭐냐. 프랭클린 루스벨트 지 3천인 테오도르 루스벨트 때에 조선 먹으라고 짜갖고 하는 각본을 만들어놨던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가 중심이라고 영국이 꼽다 끼고 만들어놨던 그 내용이다. 그 음모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게 여기 왔던 선교사가 모르는 사람 있을까? 다 그렇게 직접 말을 하면 성가지로니까 딱 덮어갖고 저기들끼리 정치에서 음모했어. 정치 음모니까 그건 노골적으로 다 그 각본 만들어놓고 이런 거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비극은 나는 왜 그 생각을 철저히 했냐. 저번 열렬하게 여기서 백번 김부선제 운동했다고 해갖고 광산구 넓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인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 도발하고 좌이겠다 그래갖고 북한에 월북했다고 만들어갖고 당선 무효소속까지 만들었던 팀들이 다 그때 다 붙어있습니다.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실은 유기춘 총장 사랑을 안 받았더라면 내가 대학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유기춘 총장이 나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쪽에서 민 사람을 법대 조교를 넣기 위해서 이미 나하고 이제 둘이 경쟁부터 시험 본뒤 그때 유기춘 총장의 가장 친한 친구인 교홍처장이 신상훈 선생이 그 조교 시험 봤는데 감독을 내가 오셨으니까 나하고 둘이 시험을 봐. 근데 그 친구는 사전에서 베낀 거 간다는 거 갖고 단답지고 이해갖고 그것만 쓰고 끝나고 나는 거기다가 적어도 사정책이라고 한 거 다시만 공평은 사람 화합을 하는 내용이 뭐냐.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 임금정책까지 다 연결해서 다만 정식으로 해서 4장을 썼었죠. 그것을 신상훈 선생이 영문과 교수가 읽었었죠. 읽어보니까 이건 한국 책계를 갖고 좀 설명하고 있거든. 그 정도 보니까 사전만 베껴갖고 썼는데 그놈을 축제했던 법과대학 모 교수가 그걸 갖고 답안을 준대. 그 사람한테는 80점을 주고 내한테는 75점을 준뒤 그놈을 갖고 냈어. 그놈을 영문과 신상훈 선생이 읽어보니까 화가 좀 나거든. 그놈 갖고 유기춘 총장한테 가서 어이 유 총장 봐봐 저것이 법대에 조기 시험이네. 에이? 아니 근데 많이 쓴 놈은 75점이고 쬐끔 사전 베껴놓으면 80점던가 읽어봐 자네가. 이런 식으로 법과대학에서 이미 기입돼갖고 누군가 장난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유기춘 총장이 있다가 화가 알고 나갖고 확 나갖고 그때 이제 법대 학장이 유기춘 총장하고 광주 서중 일곱 옛날 경성대대 같이 얘기했던 안용섭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전화 통화하고 용섭아 너 조교시험에 이렇게 되는 게 아냐? 뭐 이거 있다고만 들었네. 똑똑한 읽어봐. 내가 지금 답안 볼게. 그래갖고 유기춘 총장이 법대 학장한테다가 그 답안 2개를 보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안용섭이 화가 나고 나갔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그러면 참 법대 조기시험 다 뒤집어보자. 그럼 다시 시험 보자갖고 가장 공정한 사람 손성규 교사한테 시험 출제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때 유명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진 배경 속에는 법과대학 장래 문제에 관심 없이 다 여학적 관계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하늘이 도와서 노출 안 됐으면 유기춘 총장이 나 같은 사람 그 비리변나 힘도 없고 버리지 않아요. 그럼 나는 못 들어가. 근데 그렇게 다 뒤집어져 버려서 나를 좌익으로 몰라고 아버지가 월북했다고 몰라고 작전을 써도 이미 세천하가 다 뒤집어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정한 다음에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받아들여가고 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6.25 때 여기 나한테 막둥이 동생 그놈이 아버지도 얼굴도 버려먹었던 놈이 신원특기자요. 공무원도 못 해먹어.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놈이 풀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 얘기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뭐냐. 하늘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풀어진 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토를 위해서 내가
내 몸 조심해야 하고 말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악수가 운동을 해버렸으면 요 재표가 필요해. 악수 운동을 재표가 버렸으면 그 다음에 관련되었던 법대에 데모하다가 걸리는 걸 내가 살지를 모릅니다. 여지까지 않고 참으면서 따뜻거리고 다니면서 알랑거리기도 하고 아무도 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동안 법대에서 데모했던 놈들 짜쳐갖고 군대 같은 놈들 한 놈도 학교 못 들어오는 놈 없이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부에 나가고 여기 정치학과 정득 선생한테 하교 시비에서 했죠. 그 사람들은 갈라졌기 때문에 가들 결국은 정동영이 같은 작품 정동영이 같은 데도 눈 까고 데리고 당신 어영교지 교지요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동영이가 그때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널은 전부 다 물리대 속에서는 학교 보강 못 되는 애들 수십 명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자면 말도 안 소리 같지만 어연이 말로 있죠. 내가 이거 학수고 물러나라 어영교 물러나라 안 했고 참고 견디면서 저 학내에서 갈등이면 안 돼. 다 살려야 해. 하고 참고 견디면서 따뜻거리고 댕겼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지나고 나서는 안 다치고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라면 강청항으로 맨들어 갖고 그럼 갖고 수를 채워서 공적 반란군 죽인 공적을 세웠던 내용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과로 봐서는 피관군문 군대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당면 그렇게 해갖고 관군문 군대가 동원한 것처럼 해서 관군문들이 당성 대야래 공봉 그 큰 대야래란 말은 큰 공을 세운 사람 큰 장군이 큰 어린이 나타나고 공을 세웠다 한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봉봉 그 사람이 공을 세운 것처럼 과장을 하기 시작해갖고 억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산 명말 정체 도덕 윤상지 이제라 이것이 바로 말하면 명나라 말기에 있어서 그 전체가 정체는 뭐예요? 전체의 흐름이 도덕적으로 윤상 아주 썩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한 예로서 가산 이해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런 것들은 바로 지상 공기토벌이라는 것들은 바로 백사모래인 김부시요. 이 성품을 가지고서 인격적인 매력을 가지고서 내 감염 거기서 백성들만 수하 아래 구하들을 감동시켰다. 그 아래 사람들 감동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 화합해서 이렇게 되자. 그 내용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 첫째는 뭐냐 하면 인격적 매력을 가지고 감동을 시켰던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신선하졸 신선하졸이란 뭐예요? 군대가 앞장서서 장교가 지휘관이 앞장서서 전쟁에 번경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해 나 뒤에서 내가 지원할게 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위험에 뛰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신선 장수가 지도자가 장교가 앞장서서 절병들을 거느리고 전투에 참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을 세워서 그래서 여부하와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감, 공고, 감은 말하면 승리에 관한 쾌감을 같이 느끼면서 그 다음에 고통을 같이 참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말하면 표로서는 유교 후에 초등학교에서 만들었던 그 나라 같이 지켰던 것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그 한 6년 영국에 제가 생겨갖고 그로 인해서 지사면 유명해졌습니다. 그 참전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대신 근무하다가 나중에 다치고 해갖고 그로 인해서 피곤하니까 잠복 근무하다가 잠을 잡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죽게 됐을 때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고향에 관한 어머니에 관한 그리움 노래를 불렀던 것이 그 원인이 돼갖고 지상민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기가 돼서 그걸 유명했는데 여기 그 비슷한 것들이 내놓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들과 함께 싸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동감, 공고 승리의 쾌감도 같이 누리고 고통도 같이 누려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 시시격이 충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부하들과
장수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때 싸울 때마다 일을 실천할 때마다 이 충의 정신으로 해서 서로 간에 감격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제 이후적 전투 그 공동적으로 감투를 했던 공감하고 싸워왔던 전투 가운데에서 대했던 것은 전투 중에서 표현, 득경, 명현 그 내용들이 바로 전쟁을 위해서 생생되게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바로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을 설명을 한 것이다. 이 득경, 명현, 명백하게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군대가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보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가장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서 바로 아까 말한 노장군은 하나의 군대를 그 군대가 뭐냐 명나라 군대도 청나라 군대도 할 것 없이 중국 군대가 된 것이죠. 중국 군대의 정신적인 모범이 됐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두 줄만 좀 하려합니다. 그래서 숭정 9년 7월 달에 마지막에 이제 바로 명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청군이 경유, 선두, 대동, 선두와 대동은 청나라와 명나라 중간 지역에 정말 명나라 북동쪽에 있는 마지막에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 선두와 대동 쪽에서 거기에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면 검양 경기지역, 그 경기 지역은 그러니까 북경 부근에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 북경 지역에 또한 쳐들어온 그 뭐냐면 그러니까 그쪽을 지키고 있던 방해 서울 수호방위 사령부가 경기사입니다. 경사에서 급히 보고를 해갖고 전국에 있는 군대 다 모아라. 그래서 8기병이 팔로 군대 높이는 8기병이다. 8개의 깃발이 있는 8개의 각각 그 소수민족들이 참여하는 전투입니다. 그때 8개의 깃발이 있었던 8깃발을 가진 군대들이 8기병이 뭐야 얼마 모았냐 그러면 대개 말하면 10만 명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사 부근에서 즉 서울 부근에서 그 다음에 싸운다고 했지만 8기병이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보자면 뭐냐 그 8기병이 경사 부근에서 세급 10 그쪽 지역을 싹 몰아가버렸다. 여기서 보자면 8기병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 내용을 보자면 이것이 경사가 긋고 이제 작지만 명나라에서는 죽었다고 떠드는 데 비해서 쳐들어오는 청나라 군대가 8기병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8기병 청나라의 소수민족입니다. 8기병이 모아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쪽 지역에 서울 부근에 있는 지역들을 세급 10 싹 그쪽에 있는 중국인들은 다 세급이란 말은 깨끗이 씻어내었단 말은 멸족시켰단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극 12성 12개의 방어기지를 다 함락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압도적인 짓을 했냐면 청나라 군대들이 인축 17만 9,822 인축이 뭡니까? 사람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있어요. 사람하고 소하고 합쳐갖고 얼마 수로 잡으면 뭐냐면 사람하고 소하고 합쳐갖고 한 수가 17만 9,820명을 20마리를 잡았어요. 그 완전히 그쪽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가고 여상승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여상승이 쫓아간 거죠. 여상승이 이 진경시 그쪽에 서울지역 방어한다고 쳐들어갔을 때 반격하고 쳐들어가니까 또 다 잡아갖고 소하고 사람하고 끌고 갔던 청나라 군대들은 이경, 철지 다 그는 끌고 딱 지기들 철수에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말하자면 야금야금 청나라는 지능적으로 만주족들은 기동력을 발휘해갖고 명나라를 잡아먹고 명나라에서는 그 싸움하고 있다가 결국은 유일하게 오로지 뭐냐면 그 노장군한테만 의존해갖고 싸먹으면 그 다음에 노장군을 힘팔리게 하기 위해서 노상승이한테다 있는 노상승이 군대들도 빼갖고 또 지기도 빼갖고 한 내용들을 써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노상승이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노상승이는 이 진경시 서울로 쳐들어갔을 때 청나라 군대들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은 그들은 장내적 한족 민간 백성 민간인들을 끄집어다가 창내란 말은 천절 갖고 쫓아가는 것이요. 약탈해 가고 뺏어가는 사람들이 창내죠. 천절 같은 인간들을 끄집어 갖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미녀들 이쁜 여자 골라갖고 그 다음에 농장 연말하면서 이쁘게 단장을 해갖고 농장말은 아주 짙게 화장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잘 연말 이쁘게 사람스럽게 나쁘다 부치를 해갖고 말장을 붙이는 거지. 그리고 가서 기우 사상 자동차 구루마 우기다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착 성악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갖고 나팔로 하고 되면서 주창 성악을 하면서 뭐냐면 여동 개선 우리가 다 이기고 간다 그러고 떠들면서 한 고거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크게 써붙였나 고거 이 각관 면송 여러분들 내가 니들 이 관리들 딱 잡아갈 것인지 안 잡아간 것인지 고맙게 알아 그 말이야. 각관 면송이요. 관리를 딱 잡아갈 것인지 니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승리하고 함께 중국민족과 안중국의 화합을 위해서 안 죽이고 안 잡아가 함께 그런 줄 알아라 그래갖고 써붙여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오면서 지기는 싹 떠나갔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만 읽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명나라와 청나라가 싸움하면서도 만주족이 멀어서 우리는 한민족인 게 네가 안 죽고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저 바로 네 중에 이쁜 여자들이 우리가 여기와 승리했다고 그래갖고 이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축복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승리의 계획을 부리고 갔다 거기까지만 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그 장구치고 장구 하는 대목보다는 6.25 후에 있어서 그 인민군 환영하고 했던 모습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11일 10일입니까? 11일 그 5월 11일 이 내용들 특히 저같이 6.25를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옛날 해방 때 했던 것도 얘기를 보자면 이것들이 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사실인데 이것들을 그러면서도 중국은 청나라가 명나라 쳐들어와서도 무자비하게 사람 보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합쳐갖고 중국문화 포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수도권에 이미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필코 여기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의 제3단 광나양 창이 모아들인 기안에서 공무원은 그리고 이 수와 키우는 힘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큰 이름보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꼭 해서 적어도 이 고장에서 분단 속에서 살아난 우리들이 우리가 같이 단합해갖고 뭉쳐서 새로운 기류를 만든 것이 있었고 그 속에 결정적인 구성인 게 뭐냐 북한 김일성 편에 싹 죽여버리는 상기가 아니라 저 민족이 통합되어 화합해야 한다고는 문을 열어내는 아까 만주족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거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한테 뭐를 안 물어보고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말했어요. 사회주의는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예? 스웨덴 그리고 공산주의 저 김정일이 그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를 공산당 중심의 옛날 정복주의 볼셰비즘으로 해서 보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모든 요소가 공평하게 타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공동결정, 공동타협에 관한 서로 간의 타협의 이상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 사회의 개념을 잘못하면 사회는 전부 공산주의로 돌아가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말하자면 더 늦는 놈들만 주도권 장난주의가 돼버리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떻게 설명하냐 시간 두고 앞으로 사회주의 속에서 다양한 요소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다음에 저 맹자 교재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면 첫째로 칼막스에 주장되었던 것은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아갖고 협동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기가 파동됐을 때 안 다치도록 공평하는 균형이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라고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서로 나눠봐야 한다. 이것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karl 마크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었던 karl 마크스의 자본론이 삼일시대에서 받아들였을 때 25년 전에 있어서 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갖고 karl 마크스 교재가 고전이 되었는데 그 후에 다 진짜 장난쳐갖고 karl 마크스 공산당으로 몰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것이 오늘 이 정도로 해갖고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저 마음속에서는 무엇이가 좀 떠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떠들고 나게 다리 아픈 통증이 좀 나서져서 오늘 이 정도로 떠들었습니다. 공부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김창룡이 아니라 김정원이에요. 김정원.